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엔다오 2.0에서 운영하고 있는 글로리풀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2일 날 저희가 스터디했던 내용인데요. 디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디파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에 퀴트미어라고 있고 또 엔다오는 뭐고 글로리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읽어볼게요. 1번 블록체인, 2번 탈중앙화 지갑, 3번 탈중앙화 거래소, 4번 토큰 이코노미, 5번 유동성, 6번 스마트 컨트랙, 7번 탐색기, 8번 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ecentralized Finance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블록체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된 어떤 지갑 안에 중앙화가 개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자금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암호화폐 같은 걸 말하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개인 지갑이죠. 탈중앙화 개인 지갑.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중앙화된 기관이 없이 서로 자금을 암호화폐들을 교환할 수 있는, 즉 스왑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래소를 말하는 거고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서 DEX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EX라고 얘기합니다. Decentralized Exchange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는 여기에 이 개념을 알면 어떤 것이 해결이 되냐면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수익을 주는 거야? 저희가 상품 경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상품 경제. 근데 여기는 상품 경제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화폐 경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화폐 경제. 그럼 도대체 화폐 경제로 접근을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토큰 이코노미를 잘 알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돈이 준다는 거야?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재원이 뭐야?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 유동성 풀은 뭐야? 라는 거죠. 유동성 풀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앙화에서는 지급 준비 이금, 예치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 달라 했을 때 돈을 인출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은행에 자금이 있어서겠죠. 또는 은행에 자금이 없어도 인출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금을 즉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금을 즉시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동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앙화된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자금이 융통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인출을 해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유동성 풀을 잘 공부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인데 중앙화를 없앤 이유가 뭘까요? 중앙화들의 폐해나 또는 중앙화들의 맹점, 약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화가 아니라 탈중앙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탈중앙화는 그런 맹점들을 어떻게 없앤 건데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할 건데 그건 어떻게 지켜질 건데 라는 그런 질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아마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모든 내역을 어디서 확인해? 블록체인은 투명하다던데 투명하다는 것만 말만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런 질문이 들 때는 탐색기 검색, 우리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탐색기가 있어요. 이건 인터넷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탐색기 검색을 이용해서 내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고 내 돈은 어디로 흘러갔으며 나는 지금 어떻게 계약을 컴퓨터와 맺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오라는 거는요.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앙화가 없이 디지털 세상에서 마치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디지털에도 그런 형식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중앙기관이 있고요. 중앙기관에서 중앙 서버를 가지고 A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고 B라는 기록, C라는 기록, D, E를 모두 다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중앙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만약에 중앙화 기관에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공격에 뭔가 노출이 되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저희 이 모든 여기 중앙화 정부나 중앙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기록들이 다 손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상황들을 중앙화 장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산화 장부라는 거는 중앙이 없어요. 중앙이 없고 서로 거래된 모든 내용들을 각각의 분산화된 서버, 여기도 서버입니다. 각기 분산화된 서버에 이 기록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분산화 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군데 집중이 돼 있다면 기록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저희 지인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하니까 지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중앙화 정부에 만약에 100만큼 있어야 된다면은 정보가 있다면은 여기는 분산화 정부에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다 100이 있어서 500이라는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게 5배나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저장한다는 거야? 이런 의문을 품으셨는데요. 그런 의문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블록체인을 잘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의문들이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록체인의 기본 구조는요. 처음 생성되는 블록이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이 블록과 체인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거래 내역을 그걸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데이터를 어떤 곳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저장해 놓는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블록과 블록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체인 구조라고 얘기해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래로 인해서 블록이 생성되고 두 번째 블록에서는 여기에 있는 내역과 거래 정보, 새로 들어온 거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 2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저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면은 이 블록을 생성하는 노드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노드에는 동일한 어떤 노드에나 동일한 거래 내역이 모두 다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오늘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건 저장 기술은 분산 저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대가 올 거고 그 시대의 일면이 우리가 웹 3.0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자, 블록체인 거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A가 B에게 송금을 희망합니다. 거래 정보는 블록으로 온라인에 생성이 되고 해당 블록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을 하는 거죠. A가 B에게 송금을 했어 라고 모든 데이터가 이 모든 참여자에게 다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자들은
이 거래가 맞아 하고 유효성,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이 검증 과정을 POW, POS, DPOS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정보가 완결하다고 검증이 되면 블록을 생성을 해서 블록체인에 하나를 붙여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A가 B에게 송금이 완료가 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산 원장, 즉 분산화 장부 시스템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파이 개념을 알아보겠는데요. 디파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된 금융이라는 뜻입니다.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중앙화된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구현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죠. 은행이나 증권사가 했던 중간의 신뢰의 문제를 블록체인 상에서의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신뢰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거래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계약의 조항들,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의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이게 전산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탈중앙화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의 특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약 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계약 불이행이라는 거는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에 참여하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시키는 네트워크도 변동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사용자가 거래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 내 프로그래밍 코드, 즉 스마트 컨트랙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실행은 로직에서 코딩이 된 대로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거래를 지시하면 이 사용자도 그리고 이 컴퓨터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에 기인하는 디파이의 차별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의 그런 탈중화된 금융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1번,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자,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되고 어플리케이션만 가동이 되면 됩니다. 자, 2번.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요건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누군지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 지갑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전혀 밝히지 않아도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진입을 할 수 있고 로직의 내용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을 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중앙화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 창구가 있어야 되니까 은행 지점에 임대료도 있어야 되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것을 충당하고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스마트 컨트랙은 그것을 구동하는데 아주 소량의 수수료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유동성 풀의 주인이 되어서 이 수수료 수익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개별 디파이 간의 상호 연결과 조합이 자유롭습니다. 컨트랙의 호환성만 갖춰진다면 각각의 디파이를 연합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